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301번부터 해설하도록 할게요. 이 301번 해설하기 전에 이제부터 아이고 네, 카카오톡 저기 떴네. 해설하기 전에 이런 간단한 행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 제가 또 합니다. 이 앞부분 해설을.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169페이지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을 꼭 봐주세요. 이 앞부분을 보면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에서 알아둬야 할 거는 3개예요. 이거 관련된 건 400제에서 해설을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맥락보다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간결하게 시험을 보기 위한 부분의 핵심만 짚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의 목적. 두 번째, 얘네들이 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 교육.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이런 이 3가지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목적. 목적에서는요,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은 다른 말로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얘네들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 이름에서 찾으려고 해보세요. 소비자 화장품 무슨 관리 감시원? 안전관리 감시원.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만든 애들이다. 그럼 여기서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만든 애들이다. 최종 목적이 뭐다? 안전관리를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의 목적은 안전관리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포인트 하나 잡았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직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유통 중인 화장품이 법령에 맞지 않는 그런 표시 기준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이런 불법 화장품인 경우에 불법적으로 표시나 광고를 하는 화장품인 경우에 신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종의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신고해주거나 공무원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공무원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 검사, 질문, 수거에 지원 그랬죠. 공무원을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별표입니다. 공무원을 지원해 준다. 그럼 얘네가 공무원이다? 아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 낼게요.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 검사, 질문, 수거를 한다. 이런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거를 한다가 아니라요. 이것을 관계 공무원이 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은 출입, 검사, 질문, 수거를 한다. 땡, 틀렸어요. 이것들을 하는 건 관계 공무원이에요. 이것들을 하는 것을 지원한다. 지원이란 말이 꼭 들어가요. 지원이란 말이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출입, 검사, 질문, 수거를 직접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의 할 일을 얘네들이 대신하는 거니까 월권이죠. 넘어갈게요.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을 정하서 따라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았죠? 자, 첫 번째 목적 알았습니다. 두 번째 하는 일 알았어요. 세 번째 교육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이런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이 뭐 그냥 알아서 너희들끼리 해라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지방식약청에서 일을 시킬 텐데 일을 시키기 전에도 교육을 하고요. 정기적으로도 교육을 해요. 그래서 정기적인 교육은 매 반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한 번, 상반기에 한 번 하니까 몇 번이에요? 1년에 2번 한다라는 거죠. 매 반기마다 직무교육, 정기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도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직무에 수행하기 위한 교육 이런 건 뒤에서 더 자세히 나오니까 뒤에서 보고 그리고 식약처장이나 지방식약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을 해촉해야 된다. 해촉이라는 거는 너 감시원 그만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 해당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을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소비자 화장품 소비자 단체에서 그 있었던 임직원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런 임직원이 소비자 화장품 그런 단체 소비자 단체에서 이 임직원을 추천합니다 해가지고 우리 단체에서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해가지고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퇴직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 단체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렸어요. 해임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에서도 퇴출됩니다. 그래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도 해촉이 된다. 두 번째, 부정한 행위를 하면 권한 남용하면 퇴직 저기 잘립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소비자 아니 화장품 시행규칙 계속 보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임직원 중에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법 제17조는 뭐냐면요. 화장품 업 단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장품 제조업 단체, 화장품 책임 판매업 단체 이런 그런 이른바 그런 거를 이제 영리 집단 막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영리 단체 이런 화장품 업 단체에서 만들어진 이제 그런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중에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거 뭐냐면 제8조 하면 딱 떠올리셔야 되는 건 뭐냐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는 뭐냐면요. 그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이러한 네 가지 사람들이 바로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사람만 갖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갖추고 플러스 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승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체의 이런 화장품 업 단체의 임직원 중에 해당 단체의 당이 추천한 사람이 서류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이 아니라 이걸 지방식약청장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정도면 합격이군. 오케이. 이렇게 지방식약청장이 최종적으로 오케이 한 사람만 된다. 추천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자, 두 번째 별표입니다. 임기는요 2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연임이 되면 2년 더 하겠죠? 그럼 그 사람은 연임된 의원은 4년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원래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다. 2년 연임 제도. 그리고 세 번째, 총리령으로 정하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관계 공무원의 물품 회수 폐기 등의 뭐다? 지원이다. 이걸 직접적으로 한다고 하면 틀렸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업무 지원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장품 제조업 공장이 잘못된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이 행정처분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제조업소 3개월 문 닫아라 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을 시키는 거예요.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님 한번 본인 집 근처의 땡땡 업소에 가서 영업 하나 보세요. 3개월 동안 하면 안 되는데 하나 몰래 가서 감시하세요. 이런 업무 지원 이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홍보 등의 업무 이 정도는 직접 할 수 있어요. 홍보 같은 거, 안전 사용이란 말 나오죠. 역시나 키워드는 안전입니다. 안전관리니까. 자, 이건 교육입니다. 교육은 매 반기마다 정기교육이 실시되고요.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의 종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기교육, 두 번째 직무교육. 첫 번째 정기교육은 매 반기마다 1년에 2번씩 한다. 두 번째 직무교육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한다라는 거. 그리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이라는 건요, 하루에 1인당 5만 원씩, 최대가 5만 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볼게요. 보통요, 여러분, 식약청장하고 지방식약청장이, 그러니까 식약처장하고 지방식약청장이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99% 지방식약청장이 이게 합니다.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을 이제 이게 위촉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은 자기가 정해준, 그러니까 자기가 위촉된 지방식약청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위촉된 사람이 광주 지방식약청장 밑에서 위촉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경인 지역에 가서 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하지만 식약처장이 도움 좀 줘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는 도움 주러 갈 수도 있어요. 넘어갈게요. 보셔야 되는 건 그래서 제 4조를 보면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는가, 이런 사람들이 임무나 활동 요령, 그리고 안전관리 정책 방향 및 주요 업무, 그리고 직무 범위별 기본 요령, 그리고 관할 지역 내. 여기서 관할 지역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가 위촉받은 지방식약청
그 관할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안전관리 관련 현안 사항 및 대책, 그리고 기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법령하고 제도는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추가적으로 보시면 교육과정은 이런 이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정을 최소 몇 시간 이상 이수해야 된다? 4시간 이상 이수해야 된다. 이런 숫자 같은 거는 꼭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보시면 제 6조 볼게요.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의 직무 수행. 그래서 지방식약청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원칙이긴 해요. 하지만 지방식약청장이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에게 특별한 직무 수행 같은 걸 명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에서도 수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식약처장이 도와줘 이렇게 했을 때 딴 데로 가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다른 지방 식약청장이 행정응원을 요청한 거예요. 행정응원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행정적으로 말을 하는 게 행정응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요청받은 경우에 도와주러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식약처장이나 전국적인 조사나 개통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전국적인 조사가 막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경우에는 좀 도와주러 갈 수도 있겠죠. 수당 지급 1일 최대 5만원 1일 최대 5만원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직무를 수행한 경우나 아니면 교육에 참석한 경우, 교육에 참석을 해도 돈 줍니다. 교육에 참석을 해도 돈을 준다라는 거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이제 꼼꼼히 암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꼼꼼히 뭐가 이제 어쩔 때 돈을 받고 이게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돈을 줄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일들 중에 이제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 검사, 질문, 수거 등을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행정 처분이 이행이 됐는지 이렇게 감시하러 가거나 그리고 교육 홍보 같은 거 했을 때 홍보 같은 거 하는 그런 업무, 홍보 같은 업무 이런 경우에도 돈을 줘요. 1일 최대 5만원. 근데 어쩔 때 돈을 안 주냐면요. 신고했을 때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통 중인 화장품이 표시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불법 표시를 하거나 불법 광고를 한 화장품에 대해서 그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이 시시때때로 얘네들이 발견할 때마다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어요. 맞죠? 그런데 이럴 때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이. 왜 돈을 안 받을까요? 이럴 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냥 보일 때마다 그냥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선의상. 근데 신고를 안 한다고 처벌받지는 않고 이 사람들한테 왜 신고 안 했어 이렇게 다그치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약간 선의에서 하는 이런 느낌인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 표시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를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몰라서 지나갔는데요 이럴 수도 있고 자기가 쓰는 화장품이 불법일 수도 있겠지만 모르고 사용할 수도 있겠죠. 소비자들이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유통 중인 화장품이 표시 기준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은 불법 표시 또는 불법 광고를 하는 화장품에 대해서 수시로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은 신고를 하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때는 1일 뭐 5만원 이렇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때는 뭐 시간을 정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쓰다가 이상한데 이거 불법이야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에 참여한 경우에는 또 돈을 준다라는 거. 그리고 비용을 지급할 경우엔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대해서 1인당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각 지방식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어쨌든 기준은 20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그래서 지방식약청장은 이러한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에 대한 보고를 매 분기 종료 2월 15일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이 1월부터 6월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면 매 분기 종료 상반기에 그 분기 종료 예를 들어서 그 분기가 해당 분기가 6월에 끝났다. 그러면 2월이니까 다음 월이죠. 그래서 7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거. 매분기 종료 2월 15일이라는 점. 자, 넘어갈게요. 301번. 그래서 301번의 답은 뭐죠? 최종 목적이 뭐냐?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의 목적은 뭐였어요? 화장품 뭐를 위해서? 안전관리. 넘어갈게요. 302.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식약처장 또는 지방식약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위촉하는 것 맞아요. 하지만 대부분 99% 누가 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한다. 자, 2번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은 유통 중인 화장품이 표시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불법 표시, 불법 광고를 한 화장품의 경우 신고하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일을 막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일일 최대 5만 원을 받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활동 뭐였습니까? 관계 공무원의 활동 지원 이런 경우, 그리고 그거 말고도 홍보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 행정 처분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시하는 걸 지원하는 것. 그런 것도 있었죠. 3번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은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 검사, 질문, 수거를 직무로 삼는다라고 하면 안 되고, 관계 공무원이 하는 이러한 것들 수거의 지원을 직무로 삼는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에게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맞고요. 해당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을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303번 보면 소비자 화장품 안전감시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이거 법 제15조는 뭐였죠? 그렇죠. 화장품업 단체죠. 화장품업 단체 임직원인데 그 장이 추천했다. 위촉될 수 있고요. 2번 소비자 단체 임직원 중에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했다. 맞고요. 3번 식약처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이런 경우에도 된다고 했었죠. 4번 4년제 대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해서 4년제라는 말이 나오면 화장품 제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없어도 돼요. 4년제 대학교. 화장품 제조 업무나 품질 관리 업무, 여튼 그런 실무 업무 종사가 1년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요. 4년제 대학이 아니라 전문대. 앞에 전문대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무조건 경력이 있어야 돼요.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4년제가 나오면 경력은 필요 없어요. 근데 경력이 있든 없든 뭐 상관없고 이건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4년제 대학교에서 간호학. 간호라는 말이 나오면요. 간호라는 말은 간호가 이게 화장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간호학을 전공을 한 사람은 무조건 화장품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간호학을 전공했으니까 화장품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간호학. 간호학이라는 말 나왔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간호라는 말이 있으면 관련 과목 20학점 이상. 화학 같은 것도 관련 과목. 여기서 관련 과목이라는 건요,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유전공학, 화학, 뭐 의학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다 그냥 그런 인문계 아니 인문계래, 저기 뭐죠? 이공계 관련 그런 학과들 중에서 그 법령으로 정하는 학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화학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이죠. 20학점 이상 들어야 되고, 전문대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실무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화장품 제조 업무에 1년 이상. 맞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304번. 다음은 민원인 A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B의 대화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는 책판 관리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다.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책판 관리자의 자격이 되면 위촉 가능합니다.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의 임기는 2년 연임제였죠. 2년 연임제. 3번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은 폐기 업무 지원, 행정처분 이행 지원, 홍보 맞죠? 4번 임명 후 별도의 교육은 없나요? 반기마다 교육하고, 직무 수행 전 직무 관련 별도의 교육은 없다? 아닙니다. 직무 수행 전에도 교육해요. 수당은 1일 최대 5만 원의 범위 맞죠? 305번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은 해당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을 위촉한 지방식약청의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억나시죠? 하지만 행정응원이 온 경우에는 행정응원입니다. 행정의원 주변에 다른 뭐 식약처장이나 아니면은 다른 지방 식약청장에게 행정응원이 온 경우에는 도와주러 갈 수도 있다. 니은 1일 최대 5만 원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받죠. 디귿. 그래서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해서 맞죠. 1인당 연간 20일 범위죠. 30일이 아니라 20일입니다.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각 지방식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따라서 디귿 틀렸고요. 리을 지방식약청장은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 위촉 현황, 교육 실적,
직무 수행 실적 뭐 이런 것을 매 분기 종료 2월 12일이었나요? 기억나시죠? 12일이 아니라 언제예요? 15일이죠. 그래서 6월에 끝났다. 그 해당 분기가 6월에 끝났다. 그러면 7월 15일까지라고 아까 전에 예를 들어 드렸고요. 미음 지방식약청장은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 및 소속 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서 1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년이었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기억 니은이죠. 1번. 넘어갈게요. 수입 화장품 품질 검사 면제에 관련된 규정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 해설도 한번 지금 저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수입 화장품의 품질 검사 면제. 그래서 수입하는 화장품은 누가 수입하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죠. 그래서 이 규정은 순전히 누구를 위한 규정이냐면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를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수입 화장품 품질, 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는 건 이거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이런 완전한 그런 화장품을 말하는 거예요. 원료 수입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는 건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등록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였죠.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수입 화장품의 품질 검사를 면제받기 위해서 수입 화장품 또 어쨌든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그 품질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품질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미 그 수입국의 수입 화장품 업체가 품질 검사를 수행한 경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식약처 입장에서는 그걸 뭘 믿고 뭐 미국의 훌륭한 화장품 제조업자가 만든 미국 화장품입니다. 이 미국 화장품을 제가 저희 업체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 너희 그러면 그 미국 화장품에 대한 품질 검사 가져오세요. 했더니 미국 걱정하지 마세요. 그 미국 업소가 나름대로의 품질 검사를 했습니다. 그 업소의 품질 검사 성적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식약처 입장에서는 그걸 뭘 믿고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관리하는 거고 미국이 관리가 까다로운지 안 까다로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니네 이거 우리 최소한 한국 기준 그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과 최소한 같다라는 것을 증명해. 같거나 우리 기준보다 높아야지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수입 화장품 품질 검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그러한 것을 규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죠. 수입 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신청. 그래서 이게 바로 현지 실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그 미국 제조업체 우리가 뭘 믿고 했더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그럼 직접 다녀와 보세요. 식약처에서 팀을 꾸려서 다녀와 보세요. 정말 이제 직접 눈으로 보셔야지 믿으시겠습니까?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다녀오세요라고 했다면 그 현지 실사 팀이 가가지고 이 화장품 업소가 믿을만하다. 미국의 화장품 업소가 믿을만하다라는 거를 이제 출장으로 가가지고 좀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모든 출장비는 누가 내야 될까요? 신청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냅니다. 이거 식약처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 2조로 넘어가서 실사 신청, 수입 화장품의 품질 검사 면제를 받고자 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현지 실사 신청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제출 서류는요, 이거 CGMP로 등록하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업소가 제출하는 서류랑 거의 똑같아요. 제조업소의 현황을 제외하고는 2번, 3번, 4번, 5번은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 업소가 믿을만한지 안 믿을만한지 좀 봐야겠어 라고 했을 때 식약처가 들이미는 그 믿을만한 것에 대한 기준은 뭐다? CGMP,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의거한 CGMP 인증업소의 기준과 같다 라는 거죠.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 제조업소의 현황. 제조업소의 그 현황 같은 것은 사실 이 제조소의 시설 내역이나 제조관리 현황과 비슷합니다. 제조업소의 현황. 이 제조업소가 이제 CGMP 평가표에 따라서 적절한지 이런 거고요. 2번, CGMP의 실시 상황 자체 평가표. 이거 CGMP 인정받으려면 이거를 몇 회 이상 적용 운영한
그 자체평가 보여야 돼요. 3회였죠. 이런 CGMP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 상황을 3번 이상 한 그런 업소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한 곳에 대해서 믿을만하다라는 도장을 찍어줬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3회 이상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한 것. 그리고 세 번째,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운영 조직. 한번 읽어보시고, 네 번째, 제조소의 시설 내용. 이런 거 한번 저랑 같이 봤었죠, 지난 시간에. 다섯 번째, 제조관리 현황.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위생적인지 이런 내용이에요. 제조관리 현황은. 이런 것들이 있고, 품질관리 현황도 있었죠. 그래서 품질관리라는 건 시험이었어요. 시험의 기구가 똑바로 갖춰져 있는데 이런 거. 이거 제4호. 그래서 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죠. 처장은 수입 화장품 제조업자, 현지 실사 신청을 받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요합니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런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현지 실사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6개월 안에 팀을 구성해서 현지 실사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면 그래서 처장은 이렇게 실사를 했는데 실사 결과 수입 화장품 제조업자의 품질관리 기준이 CGMP보다 동등 이상 별표 CGMP 기준만큼 최소한 CGMP의 업소 기준만큼은 돼야 돼 라고 했을 때 한국이 정한 CGMP 기준보다 높게 되고 있었다. 아니면 같게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동등 이상 되고 있었다. 그럼 믿을 만한 거죠. 평가 인정서. 그래, 너희는 면제. 그런 거 안 해도 돼. 품질 관리 하지 마. 품질 검사 안 해도 돼. 대신에 그 성적서 가져와. 그 걔네 업체에서 만든 성적서 가져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이게 평가 인정서를 받은 이런 업자는 품질 검사를 면제 받고요. 제조국의 화장품 제조업자의 품질 검사 시험 성적서로 품질 관리 기록서를 가름합니다. 별표입니다. 그래서 품질 검사 시험 성적서로 가름이 된다라는 거. 경비 부담, 누가 경비를 부담한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부담을 한다라는 거. 사후 관리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그래, 미국 제조업죠? 업소 굉장히 좋아. CGMP보다 더 높네, 기준이. 오케이, 좋아. 인정해. 평가 인정서 발급했는데 그러다가요, 갑자기 그 제조업소가 무슨 일로 인해서 제조 공장이 무너졌다. 아니면 제조 시설을 다 팔아버렸다. 근데 모르죠. 한국에 있는 식약처 입장에서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필요시에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필요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로 제대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이런 거. 처장은 보완 요청을 받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 한해서 재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요. 너희 저기 실사 신청한 서류가 후졌어. 그래서 보완 요청을 보완을 해 라고 했는데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내가 보완하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니? 보완 한 번 더 해라. 보완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번이나 요청을 받았는데 보완을 안 하면 아예 그냥 현지 실사의 평가 인정을 취소해버려요. 취소하고 즉시 해당 업자에게 취소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지 실사 평가 인정이 취소된 얘네들은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해서 제조번호별 품질 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원래는 평가 인정 받은 업소는 제조번호별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죠. 성적서로 가름했으니까. 근데 내가 보완을 요청을 했는데 너희 그 업소 좀 이상한 것 같더라. 이제 인증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뭐 이상하다는 말이 들려. 너 이거 보완해라 했는데 보완 안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완하라고 했지. 해라 했더니 또 안 했어요. 그래서 너희 인정 취소라고 통보를 했어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취소! 이렇게 명확히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제조업 번호별 품질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입니다. 별표입니다. 통보받은 날부터 아닙니다. 평가 인정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인정 취소를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해서 품질 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꼼꼼히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06번 보시면 보기에서 수입 화장품 품질 검사 면제를 위한 실사를 신청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뭐였습니까? 제조업소의 현황이 있었고, 그리고 CGMP 실시 상황
자체평가표, 그리고 품질관리 현황이니까 답은 2번이네요. 307번 보겠습니다. 수입 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식약처장은 평가 인정을 받은 수입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해서 필요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필요시였죠? 2번 식약처장은 사후관리로 보완 요청을 받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재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도 맞고 3번 보면 이게 보면 현지 실사 평가 인정을 취소해야 되며 해당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취소 사실을 7일 이내가 아니라요. 즉시예요. 즉시 통보해야 됩니다. 왜냐면 현지 실사 평가 인정을 취소한 다음 날부터 품질 검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려줘야죠. 7일 이내면 벌써 6일 까먹은 거잖아요. 그럼 이 6일에 한해서 행정처분 받을 수 있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평가 인정을 취소한 그 당일에 바로 통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제조 번호별 품질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4번도 5번도 맞습니다. 자, 308번 보면 수입 화장품 제조업자 현지 신청서와 각종 서류들을 첨부해서 식약처장에게 제출을 하면 수입 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신청해서 인정받으면 품질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맞죠? 현지 실사 후 인정돼서 평가 인정서를 받았는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처음부터 실사 신청을 해야 되나요? 맞아요. 변경사항이 있으면 현지 실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식약처장이 제조국에 가서 실사를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였죠? 아까 전에. 그래서 팀을 구성해서 보냅니다. 이 돈은 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아요. 식약처장은 이 현지 실사 팀에 대한 정보를 이 사람한테 줘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신청한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현지 실사를 가려고 하고 평가자의 명단은 이래 현지 실사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실사에 드는 경비는 식약처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스스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입니다. 309번 보면 이 규정은 뭐가 수입 화장품의 품질 검사를 면제받기 위해서 누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였죠? 다음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 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이었는데 이 교육 실시기관은 세 가지만 알아두세요. 법령, 안전성, 품질. 이 세 가지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교육 실시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하냐? 첫 번째 법령, 화장품 법령. 두 번째 품질 관리. 세 번째 안전성, 안전관리.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의 용어 법령, 안전, 품질 이 세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이 세 가지 내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화장품 법령, 제도 등 교육 실시기관. 어떤 교육을 하느냐?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 다 나왔다 그죠? 키워드 세 단어. 법령, 안전, 품질이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넘어가면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싶어요. 이 교육 실시기관에서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도 교육시키는 거죠. 교육 실시기관. 그리고 교육에는 또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그런 정기교육이 있어요.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나 책임 판매 관리자의 정기교육. 이런 정기교육이 있고 두 번째로 또 어떤 교육이 있냐면 일시적인 교육인데 이거는 행정처분 받은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된 일을 저지른 업자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 아니면 뭐 그런 업자, 화장품 제조업자 이런 업자들 일시적으로 업자 이런 처분을 받은 그래서 너희 행정처분을 받았으니까 교육을 좀 받아야겠어 이렇게 교육 명령을 받은 사람들도 이런 교육 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서류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서 한다. 이런 서류는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냥 이런 서류까지 교육실시기관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교육실시기관으로 뭐 지정을 받으려고 이런 서류를 낼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제3조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 기준 여기서부터 좀 봐주시면 좋은데요.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그래서 어떤 기관이 교육실시기관이 되느냐. 첫 번째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 및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휴게실이 의무가 아니다. 뒤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니에요. 휴게실은 의무입니다. 휴게실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강의실은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한 개 이상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예상 교육 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1명당 1.5제곱미터씩 추가 확보해야 한다라는 거. 이런 숫자 같은 거 150, 100, 1.5, 1 다
150에서 해결이 되죠. 숫자가 150, 100명, 초가 1.51. 잘 알아두시고, 강의실에는 교육 인원이 충분한, 이 뒤에는 그냥 읽어보세요. 교육 인력 및 교육 과정, 교육 실시 기간은 몇 명 이상, 1명 이상의 교육 관리자를 지정을 해야 된다. 교육 관리자를 지정해야 돼서 운영 전반을 감독해야 하여야 한다. 교육 관리자입니다. 1명 이상의 강사가 아니라 1명 이상의 교육 관리자. 그래서 교육 강사의 요건은 한번 읽어보세요. 교육 강사의 요건은 첫 번째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를 이상의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관련한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가 강사가 될 수 있고, 정부 주관 또는 정부 지정기관에서 화장품 규정, 제조 및 품질 관리 등 교육 훈련을 최근 5년간 50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최근 5년간 50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니까 최근 3년간 50시간 이상 강의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되는 거죠. 왠지는 알겠죠? 최소한 5년 치면 그 사람은 최소한 50시간 이상을 한 거니까 최근 1년간 50시간 이상 강의했다. 이런 사람도 되는 거죠. 괜찮죠? 왜냐면 1년도 5년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요. 3번은 그냥 넘어가시고, 자, 교육 과정 같은 것도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여기 현재 교육 실시 기관은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있는데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제 곧 없어진다나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는 꼭 외우세요.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이 세 가지. 그리고 아직까지 법령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까다로운 교육 실시 기간,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통과된 게 이 네 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정사항에 변경했는데, 교육 실시기간의 장이 실시기간의 명칭이나 장이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 신고를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도 변경 신고 30일 이내에 했어야 되는 거죠. 이 똑같은 겁니다. 넘어가고, 저기 교육 실시 기간과 관련된 월은요, 11월 30일과 1월 31일이 있어요. 제가 여기 적어 드릴게요. 11월 30일은 전 짝대기고요. 1월 31일은 뒤로 짝대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짝대기의 기준은 저기 교육 시행이에요. 그래서 교육 계획은요, 교육을 실시할 해의 전년도 짝대기,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교육 계획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1월 31일 짝대기는 뭐냐면, 이거는 오른쪽으로 짝대기죠. 이거는 교육 실시 후에는 그 교육 실시에 대한 결과를 교육을 시행한 해의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 실시 전에 11월 30일까지. 당연히 교육 실시 전에 뭘 하겠어요? 교육 계획을 보고하겠죠. 이건 교육 실시 후에 교육 결과를 보고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1월 30일과 1월 31일 잘 알아두시고요. 제 6조 보시면 제6점 별표인데 교육 내용. 그래서 이러한 교육 실시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데 키워드만 찾으시면 돼요. 법령, 안전, 품질. 안전 이런 말. 교육, 안전, 품질, 법령 이런 말, 키워드만,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 그리고 제 7조의 2항 보면 교육은 어떻게 한다?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이거 주관식으로 나왔었죠. 별표입니다.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이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교육이요, 강제로 받는 사람들이 있고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나 저기 뭐였죠? 책임 판매 관리자, 이런 두 사람들이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억지로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아야 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집합교육, 직접 만난 오프라인 교육을 하거나 온라인 교육까지 오케이. 하지만 처음 교육 받는 사람들은 집합교육, 처음 교육은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하지만 그 다음 2회차부터는 온라인 교육까지 오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교육받는 사람들, 교육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너 업자들이에요. 제조업자 이런 사람들. 너 제조업자, 너 이번에 행정처분 받았지. 너 법을 똑바로 몰라서 그래. 그래서 이번에 너 저기 공부 좀 해라. 교육 실시기관에 가서 들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억지로 교육 명령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요. 교육이수 명령 이후 교육 명령을 받은 이후에 6개월 이내 별표 6개월 안에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이고요. 이 사람들은 집합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온라인 교육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만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 8조로 가볼게요. 교육 결과 보고는 어떻게 한다?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라는 거. 제 9조 보시면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 기준 인정 품목 했는데 전문 교육 과정을 이거는 별표입니다.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해서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웠죠. 의사거나 약사거나 뭐 대학을 나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 말고 가장 마지막에 뭐 있었냐면 식약처장이 이제 지정한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품목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법령으로 책임 판매 관리자 중 화장 비누를 만드는 책임 판매업자 중 이제 책임 판매 관리자의 기준인데 화장 비누 중에서도 상시 근로자 수가 2인 이하인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인 경우에요. 화장 비누를 내가 직접 만들고 나 혼자 영업체를 운영한다. 이런 사람은 책임 판매 관리자로 오케이. 근데 이 책임 판매 관리자는 전문 자격 식약처장이 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돼요. 그 이수만 하면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 오케이를 준다는 거예요. 2명까지도 가능한 거죠. 2인 이하니까. 그렇죠? 직접 만드는 직접 만드는 화장 비누를 판매하는데 그런데 2인까지는 그런 책임 판매 관리자의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전문 교육 과정 이수만 하면 책임 판매 관리자로 인정을 해준다. 제 10조 전문 교육 과정. 이런 이런 교육 실시기관은 스페셜 에듀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스페셜한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직접 그것만 돼요. 그러니까 직접 집합교육만 되는 거고 온라인은 안 돼요. 전문이니까 스페셜한 사람들을 뽑는 거니까. 그래서 전문교육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고요. 집합교육 과정으로만 운영합니다. 온라인 아닙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그럼 310번 보시면 화장품 법령 제도 및 등 교육 실시기관. 그래서 이거 뭐겠어요? 그럼 법령이랑 키워드 나왔으니까 화장품의 모 확보, 안전성 확보 및 모에 관한 교육, 품질 관리에 관한 교육이겠죠. 안전성, 품질 관리. 311번 넘어가면 이거 뭐였죠? 강실 바닥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1개 이상이어야 되는 맞죠? 교육 실시 기간은 2명 이상의 교육 관리가 아니라 교육 관리자라는 건 교육 헤드마스터인데 헤드마스터가 2명이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1명 이상입니다. 1명 이상. 물론 1명 이상이니까 2명도 되긴 하겠지만 보통 1명만 둡니다. 디귿. 교육 실시 기간은 교육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임차해야 되는 거 맞고요. 리을. 휴게실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휴게실은 의무사항입니다. 미음. 예상 교육 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강실 바닥 면적에서 초과 1명당 1.5제곱미터씩 추가 확보 맞았죠. 비읍 보면 교육 강사의 요건인데 강사는 교육 훈련을 최근 5년간 50시간 이상이었죠. 따라서 비읍도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12번 보시면 교육 실시 기간에 교육 강사의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은 했는데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한의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뭐 이런 건 없었죠. 여기 있죠. 자격 요건을 보시면 저랑 같이 복습을 해볼까요? 아까 전에 봤던 자격 요건이 어디 있었죠? 자격 요건이 어디 있었더라? 여기 있네요. 177. 이게 이제 자격 요건이었죠. 그래서 전문대 이상의 대학에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아니고 정부 주관의 기관에서 5년 이상, 50시간 이상 강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격 요건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문에서 이건 무슨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 요건
같은 이야기죠? 아닙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대학에서 향정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4년 이상.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 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전문대 이상의 대학교에서 교육 과정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여야 돼요. 실무 경력 3년 X, 4년 X, 2년 X. 이거 두 개는 뭐냐면 또 뭐가 있냐면 정부 주관 또는 정부 지정기관에서 최근 5년간 50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최근 3년간 55시간. 되죠? 최근 3년이라는 건 최근 5년 안에 포함되는 기관이니까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5번 보면 최근 5년간 35시간. 안 되죠? 최근 5년간 5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13번. 다음 중 식약처장이 법령 제도 등 이거 뭐였어요?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협회 여기까지는 일단은 맞아요. 근데 5번 한국뷰티산업진흥원은 그런 데는 아닙니다. 이런 실제로 있는 기관이긴 한데요. 이런 기관이 뭐 이게 교육실시기관으로 인증받지 않았어요. 교육실시기관으로 인증받은 건 4곳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육기관은 이 3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3개. 자, 314번 보시면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에 따라서 교육 내용 키워드만 보시면 돼요. 품질, 법령, 품질, 안전. 키워드 없는 거 4번이죠. 그런 내용 없죠. 자, 315번. 화장품 법령 제도 무 교육 실시 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옳은 설명은 315번입니다. 1번. 교육 실시 기관의 장은 실시 기관의 명칭, 실시 기간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다면 20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였죠. 맞춤 화장품 판매업 변경 신고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 기간이. 2번. 매 분기별 몇 번 이상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되냐면 매 분기별 한 번 이상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교육실시기관은요, 의 장은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 1회 이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자, 3번.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아니죠. 이런 말은 없어요. 온라인 교육도 괜찮아요. 둘 다 괜찮습니다.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가 아니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고요. 5번. 반드시 온라인 교육과정이 아니라 집합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돼. 그렇죠. 최초 교육에 한해서는 집합교육이죠. 답은 5번이네요. 316번 보실게요. 교육 이수 명령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명령 대상자가 아니라 이건 다 해당되는구나. 책임 판매 관리자 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교육 명령 대상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진해서 1년에 한 번씩 꼭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맞죠. 2번 3번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람들도 다 모든 사람들 다 억지로 하든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이든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입니다. 둘 다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입니다. 전문교육 과정을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그런데 위에 1번에 해당하는 자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최초 교육에 한해선 집합교육 맞죠. 위에 2번에 해당하는 자는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중 한 방법을 선택해서 이수해야 된다. 2번에 해당하는 자는 이거 명령받은 사람들이죠. 명령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뭐만 해야 된다? 집합교육만 해야 된다.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명령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 이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317번. 이거 뭐였어요? 어떤 품목이었습니까? 이런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해서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은 화장비누죠. 화장비누로 한다. 그래서 화장비누가 답이고요. 하지만 화장비누는 화장비누인데 직접 화장비누를 만드는 것만 판매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하나며 그 영업체 역시도 상시 근로자 수가 몇인 이하여야 돼요? 영세 사업장인 2인 이하입니다.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에만 하나입니다. 답은 화장비누와 2입니다. 317번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